현역과 왕삽임 본격적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올 1 데스매치 라운드. 이 라운드가 화제가 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MVP 후보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 팬들도 시청자도 심지어 전문가들까지 이렇게 말한다. 이 라운드에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시즌의 판도를 바꾼다. 그렇다. 데스매치는 단순한 생존 싸움이 아니다. MVP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무대다. 오늘은 바로 이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드러난 MVP 후보 탑 10을 정리하는 자리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가 왜 MVP로 거론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차별점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탑 10 후보는 스타일도, 무대 방식도, 강점도 전부 다르다. 그만큼 이 시즌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통파, 감성파, 테크닉파, 퍼포먼스파, 서사 중심형, 안정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뒤섞이며 이번 시즌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그럼 시작하자. 첫 번째 MVP 후보는 바로 하린. 하린은 이번 시즌 데스매치에서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 에너지를 보여준 참가자 중 한 명이다. 고음 성량 무대 존재감, 호흡 제어까지 한 번에 정리되는 무대는 흔치 않다. 특히 후반부에서의 폭발 구간은 심사위원석과 관객 모두를 흔들었다. 팬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무대가 아니라 사건이었다. 두 번째 후보는 다연. 다연은 기술과 감정의 균형이 가장 안정적으로 잡혀있는 참가자다. 트롯에서 감정은 필수지만 감정만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 다연은 감정선을 설계해 끌어올린 뒤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구성했다. 이건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서사를 만드는 방식이다. 심사위원들이 그녀에게 완성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다. 세 번째 후보는 나영. 나영의 가장 큰 강점은 현대 트롯 감성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과감하게 적용했다는 점이다. 정통성과 감성이 중심이던 트롯 시장에서 젊은 호흡과 리듬감을 끌어와 새로운 색을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확장이다. 특히 데스매치에서 보여준 시선 처리와 호흡 테크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었다. 네 번째 MVP 후보는 서율. 서율은 감정 해석 능력이 매우 높은 참가자다. 곡의 감정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선과 호흡 그리고 프레이징을 통해 감정을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는 흔하지 않다. 감정을 고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정제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후보는 라온. 라온은 퍼포먼스나 감정으로 공격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균형과 안정성을 통해 완성도라는 가치를 보여주는 참가자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는 장기전에서 강하다. 흔들림 없이 톤을 유지하고 음정이 깨지지 않으며 감정을 과하지 않게 담아낸다. 프로그램 후반부에서는 이런 참가자가 상위권을 흔드는 경우가 많다. 탑 복고까지 봤다면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이 라인업은 하나의 방향성으로 묶을 수 없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더 눈에 띈 후보들이 남아있다. 이제 톱 10 중 나머지 후보들을 살펴보자. 이제 이어서 톱 10의 남은 후보들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된 5명이 이미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면 지금부터 등장할 5명은 시즌의 균형을 맞추는 축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여섯 번째 MVP 후보는 민재다. 민재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색감 변주를 보여준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 트롯이라는 장르 안에서 청량감과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민재의 무대는 장르의 경계를 넓히는 역할을 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민재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무대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일곱 번째 후보는 희원. 희원의 강점은 감정의 촘촘함과 발음의 선명함이다. 트롯은 감정을 실어 전달하는 장르이지만 그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발음과 호흡의 구조가 안정되어야 한다. 희원은 그 구조가 매우 단단하다. 또한 단조로운 감정 표현이 아니라 여러 층을 쌓는 방식으로 감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덟 번째 후보는 은서. 은서는 이번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참가자로 평가되었다.
시즌 초반에는 감정과 기술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데스매치에서 비로소 두 요소가 결합되었다. 이러한 성장형 참가자는 시즌 후반부에서 무조건 강해진다.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적응력과 흡수력이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9번째 후보는 소정이다. 소정은 무대 구성 능력과 연출 감각이 뛰어나다. 그녀는 무대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 조명 동선 시선 처리, 프레이징 후반부 감정치고 올리는 타이밍까지 이 모든 요소는 무대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였다. 이런 참가자는 결국 팬덤과 심사위원 양쪽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다. 마지막 10번째 MVP 후보는 유나였다. 유나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인의 아름다움이다. 트롯에서 라인은 단순히 음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흐르는 궤적을 뜻한다. 유나는 곡 안에서 감정의 궤적을 곧게 뻗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내는 방식으로 감정을 그려냈다. 이 방식은 가창형 트롯과 서정형 트롯 사이에 있는 매우 독특한 지점이다. 이렇게 탑10이 정리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탑10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MVP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각자의 무대 방식이 다르고 승부 방식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과 전문가들은 MVP 후보군을 다음과 같이 나누기 시작했다. 무대형 MVP, 기술형 MVP, 감정형 MVP, 완성형 MVP, 성장형 MVP, 시장형 MVP. 이 분류만 봐도 이번 시즌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과거 시즌에서는 대부분 기술형 vs 감정형 정도의 대립이었다. 하지만 현역 가왕3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과연 이 10명 중 누가 진짜 MVP가 될까? MVP의 의미는 우승과 다르다. 우승은 프로그램이 주는 결과이고 MVP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 시장이 주는 결과다. 그리고 그 차이는 무대 하나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무대의 연속성과 누적된 서사에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매치 이후의 흐름이 매우 중요해진다. 탑10 이후 시즌 판도는 이미 느껴진다. 하지만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다. 이제 탑10 후보가 정리되었으니 시청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무겁다. 과연 이들 중 누가 MVP로 남을까? 현역 가왕 새해 데스매치 라운드는 그 자체가 잔혹한 무대 구조다. 1-1로 맞붙고 패자는 바로 탈락하거나 불리한 상황으로 넘어간다. 이 방식은 실수나 흔들림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내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팬들과 전문가들이 흥미롭게 지켜봤던 부분은 다른 곳에 있었다. 데스매치 이후 참가자들의 무대 태도와 시장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은 곧 무대 밀도로 연결된다. 반대로 데스매치에서 패배한 참가자라도 감정선이나 서사에서 큰 울림을 남겼다면 그 무대는 팬덤의 지지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 MVP는 무대가 아니라 기억에서 만들어진다.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건 우승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지만 MVP는 팬들이 기억하고 시장이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타이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중반 이후부터는 팬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클립 재생수 댓글 반응, SNS 공유량 밈 형성 편집 영상, 직캠 소비량. 이 모든 요소가 MVP의 지표가 된다. 실제로 이번 시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데스매치 직후 일부 참가자의 무대 클립은 압도적으로 공유되었고 팬들 사이에서 이 무대는 그냥 레전드다 라는 반응이 터졌다. 반대로 승리한 참가자의 무대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경우도 있었다. 즉 MVP는 이겼냐 졌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사람을 움직였냐로 결정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MVP는 감동의 누적치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다. 한 번의 감동은 좋은 무대를 만든다. 3번의 감동은 팬덤을 만든다. 6번의 감동은 시장을 만든다. 그리고 시장에 선택받은 참가자는 결국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남는다.
이제 탑 10의 MVP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다음 라운드에서 재검증을 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갱신이다. 과거의 무대보다 나아졌는지, 확장되었는지, 새로움을 보여줬는지. 시즌 중반 이후 관객은 잘했다 보다 또 할 수 있냐를 본다. 그리고 시즌 후반부를 향하는 길목에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누가 이길까가 아니라 누가 잊히지 않을까. MVP는 바로 그 자리다. 기억의 자리에 앉는 사람, 시청자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사람,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무대가 다시 소환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현역가왕 3마 데스매치 MVP 후보 터피츠의 라인업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시대의 증거다. 이제 시즌이 후반부로 넘어가면 판도는 또 한 번 뒤집힌다. 왜냐하면 본선 후반은 진짜 전쟁이기 때문이다. 감정 실력, 내공 시장 팬덤 모든 변수가 동시에 들어온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정리된다. MVP는 결국 누구인가? 그 답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이미 명확하다. 이 시즌의 MVP는 우승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진짜 MVP는 무대를 넘어 시장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됐다.